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계속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순차 연결, 수순, 수순, 숫자 외우기, 순차 연결은 이제 그 작업기억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에게, 철수에게, 초등학교 5학년 철수에게 연속되는 숫자 글자를 읽어주고 숫자가 많아지는 순서와 얘들한테 이거 설명 잘해야겠죠.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한글의 가나다 순서. 먼저 철수야. 그 1부터 뭐 3까지 그 말해봐. 가나다 순서대로 말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순서대로 말하는 능력. 또 이제 머리를 써야 돼. 숫자 글자를 뒤섞어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조작을 해야 돼. 매니플레이션. 주의력. 또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청각적 당기기요. 시공간적 형상화, 그 말이야. 처리 속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3까지 세라고 그러고, 가나다까지 외우라고 한다. 선생님이 가이라고 하면 너는 이가라고 해야 돼. 이런 식인 거죠. 응? 나 3이라고 하면 참나라고 해야 돼. 네. 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가3 하면 삼가 숫자를 먼저 말하고 글자를 말해야 돼. 근데 답은 똑같이 답이에요. 이게 희한하지? 가3이라고 하면은 삼가 답은 나일에서 일라도 답이고 나일도 막 이다도 답이고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순서만 맞으면 답이더라. 숫자를 먼저 말하든 글자를 먼저 말하든 순서만 맞으면 답이더라. 알겠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중지 검정 언어라도 영어로 말하면 또는 그 어느 한 문항에 세 번을 다 틀려야겠죠. 이게 한 칸에 세 개씩 있잖아요. 세 개 다 틀려야 그만해도 된단다. 두 개 맞고 하나 틀리면 쭉 가는 거죠. 행렬 추리. 행렬 추리는 뭐냐면은 매트릭스 리즈닝이라서 MR 행렬 추론, 성인용의 행렬 추론하고 똑같죠. 말 그대로 추리해보세요. 속뜻은 그거죠. 불완전한 행렬을 보고 5개의 반응 선택 중에서 행렬에 빠진 부분을 찾아냄. 그래서 추리, 셜록 홈즈를 생각하면 돼요. 아가사 크리스티라든지. 저는 예전에 그 추리 소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좋았나? 어쨌든 아가사 크리스티라든지 셜록 홈즈 책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유동성 지능.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거죠. 유동성 지능, 일반적 지적 능력.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 머리 좋겠죠. 문화 언어에 그래서 이제 문화 언어에 제약받지 않는다. 이게 유동성 지능이라는 게 문화 언어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손 조작이 필요 없음. 손 조작은 토막자기 빼고로 다 눈과 말로 하는 거예요. 일신 없네. 그래서 빠진 그 물음표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도형 중에 어떤 것이 이 물음표로 오게 될까? 그런 거예요. 추리. 그래서 맞으면 1점. 그래서 파란색으로 딱 돼 있죠. 네모난 연속 0점이면, 선생님도 이거 헷갈리겠네. 네모난 연속 0점이면 철수야. 그만해도 된단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잘 봐요. 문항이 다섯 개야. 근데 네 개가 0점이야. 철수야. 그만해도 된단다. 이거지, 그러니까. 1번에서 틀렸어. 2번에서 꽝이었어. 1번은 맞았어. 2번에서 틀렸어.
어, 아니지. 1번은 틀렸어. 2번은 맞았어. 3, 4, 5 틀렸어. 그럼 5개에서 4개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철수야, 그 말해도 된단다. 아시겠죠? 5개 연속된 문항에서 4번 0점. 그죠?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연속해서 4번 틀려도 그만해도 된단다. 5개인데 5개 중에 4번 틀려버리면 그만해도 된단다.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이해 문제로 가서 이해 문제를 아까 설명했죠? 일반적 원칙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기초의 질문에 대답한다. 언어적 추리를 해야 된다. 개념화를 해야 된다. 좀 개념을 만들어야 돼.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해야 돼. 과거 개념을 평가하고 사용하는 능력, 실제적. 그래서 1급에는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차차 이제 하고 보고서 쓸 때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관련 능력, 행동에 대한 관습적 기준, 관습, 세상의 사람들이 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판단력,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 많어. 아니, 나이가 40, 50대도 판단력 떨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 자기가 그냥 화장실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그제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응?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이 많아. 나이만 40, 50 먹었지. 내가 보니까. 응?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더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상식, 커먼 센스. 그래서 이런 거 다른 거죠. 철수야, 이는 왜 닦을까? 이가 썩지 말라고. 그죠? 얘가 제대로 대답 못하면 맞는 답을 하나 해줘요. 철수야, 가게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주었어. 어떻게 해야 돼? 가져요. 그러면 0점이다. 경찰서에 갖다 줘요. 안전벨트를 매맬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6, 8세는 1번부터 91세는 2번부터 12, 16세는 6번부터 처음 제시되는 두 문항 중 어느 한 문항에서 0점이나 1점을 맞으면 역으로 뒤로 간다. 그래서 역으로 갔을 때 2개가 만점이면 다시 진행이 된다. 중지 4번 연속 틀렸어. 철수야 그만해도 된다. 채점은 0점, 2점, 1점 다 더한 것이 그 사람의 점수. 자 이제 이 검사 실은 검사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좀 힘들어요. 밥 든든히 먹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형 찾기 아동 훑어보고 반응 부분의 모양 중 표적과 일치하는 옆에 이제 표적이 있고 여기 탐색이 있어요. 똑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있는 모양의 있음이라고 사선 없으면 없음이라고 사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형 찾기는 민첩성, 처리 속도라든지 눈으로 그 눈에 대한 당기기요. 그죠? 청각 눈으로 보고 이제 당기기요. 시각 운동 협응. 또 빨리빨리 이제 바꿔서 해야 되니까 인지적 유연성, 이게 얼마나 전환이 잘 되느냐, 완고하느냐, 어떤 고집세냐 이게 아니고 유연성, 그지? 또 시각적으로 변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변별이라는 것도 학습에서 중요하잖아요. 까마귀하고 어쨌든 비둘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자라하고 소뚜껑하고 다르고, 그죠? 그런 게 학습에 올리잖아요. 다 똑같다 해버리면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어디 뭐 이게 뭐 잡초 뽑으러 가면 다 잡초인데요. 그런 거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변별력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 그죠? 청각적 이해. 이거는 이제 검사자의 지시를 받고서 하니까 청각적 이해. 지각적 조직화. 똑같은 거 찾기. 또 계획 세우기. 학습 능력. 설명만 해도 이렇게 피곤한데 진짜 실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동형 찾기. A형, B형이 있더라. 6, 7세는 쉬운 거 A형, 8, 6세는 B형. 시간은 2분. 2분이 지나면 설수가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원점수는 정답 빼기 오답이 맞은 점수가 아니라 정답에서 오답을 뺀 게 점수다. 그죠? 이런 식으로 45점, 60점.
채점판을 딱 대가지고 맞았는지를 자각해야 된다. 총점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기록.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보충인데 한번 있으니까 뭐 살살 시간도 있으니까 보기로 하죠. 빠진 거 찾기. 보충 검사라는 거, 보충 검사. 뭐가 빠졌는지 보는 거예요. 본질과 비존질. 시지각, 눈으로 보는 지각, 시각적 조직화, 집중력, 본질적인 세부에 대한 시각적 제입, 본질과 비본질, 관련 능력, 시각 기억력, 주의 집중, 시각 애인성, 눈썰미. 이걸 잘하는 사람은 디자이너 이쪽 가야 되죠. 디자이너 쪽으로, 그죠? 빠진 거 찾기. 없네. 이런 것은 그냥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택. 아, 그게 아니라 지우기. 지우기란 말이 안 적어져 있어? 지우기. 아니지, 선택. 선택이란 말은 여기다가 삽입, 동물 선택. 동물만 골라서 사선을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선택인데 영어로는 cancellation. 캔슬이 취소한다, 지운다, 삭제한다 이 뜻이에요. 동물을 삭제한다. 동물을 체크한다. 무선으로 배열된 그림과 일렬도로 배열된 그림 훑어 번호. 이게 이제 주의피어 검사예요. ADHD는 못해요. 제한 시간 내에 표적의 체크, 민첩성, 처리 속도라든지 시각적, 선택적, 조력, 시각적 예민성, 변별 속도, 그죠? 변별을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무선 배열 45초, 일렬 배열 45초. 완성 시간에 따라 보너스 점수. 상식, 커먼 센스, 인포메이션. 일반적 지식에 대한 어떤 질문, 결정지능, 학교에서 배운 거, 장기기억, 롱텀 메모리, 학교와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유지하고 인식하는 능력, 청지각, 청각적, 이거 들었으니까 언어 표현, 상식, 이제 개의 다리는 몇 개야? 뭐 그런 거죠. 뭐는 뭐 하는 거야? 모르겠네. 개의 다리는 몇 개야?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은 귀가 어디야? 뭐 이런 거죠. 귀를 골라봐 뭐 이런 거죠. 산수, 아리스메릭, 그죠? 산수, AR. 말 그대로 암산이죠. 암산으로 푼다. 종이나 연필 주지 않는다. 역시 산수도 머리를 굴린다가 조작이야, 조작. 매니플레이션.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 집중력, 주의력, 단기기억, 장기기억. 단기기억의 말은 금방 들었잖아? 들은 것을 내가 이제 풀어야 돼. 장기기억은 뭐냐면 단어는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이게 장단기기억. 배워라. 계속적으로 풀어가야 돼. 이게 산수도 유동지능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산수 잘하는 사람은 원래 머리 좋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산수 잘한다. 논리적 추론. 그래서 암산 4번 연속 0점이면 그만해도 된단다. 단어 추리. 일련의 단서가 설명하는 공통 개념을 알아내도록 한다. 이것은 멍멍 소리를 내는 동물이에요. 스무고개랑 비슷하죠. 네, 끝났어요. 언어적 추론. 언어 이외 유추, 추론. 언어적 추상화, 특정 분야 지식. 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10번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0번까지만.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도 그, 이게 이제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알고는 있어야겠죠. 또 혹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온점수, 로스코어를 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그걸 입력시켜요.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면 지능검사 샘플이 쭉 프린터 돼서 나와요. 한 4장 정도. 그럼 그걸 보고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끝. 그러면 임상심사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온점수까지는 정확히 하자. 그다음에 프린트해주면 그걸 보고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쓰자. 임상심리사의 본질은 보고서예요. 내가 임상심리사인데 보고서를 못 쓴다. 본질에 어긋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본질에 어긋나. 보고서를 써야 내가 임상심리사를 뽑을 때는 저 사람 검사시켜야지. 검사시켜가지고 보고서 쓰게 해야지. 그게 뽑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상담심리사도 있으니까 동일한 직업군에
상담 심리도 굉장히 지금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 97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요새 상담 심리학과 다니고 있는데 그 진짜 상담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더라고요.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완전 뒤집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담 심리사들이 뭐 상담은 더 잘할지 몰라요. 그래서 임상 심리사라면은 내가 보고서를 잘 써야겠다. 근데 둘 다 잘하면 더 좋겠죠. 보고서도 쓸 수 있고 상담도 잘하면 유능한 사람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했으면 이제 보고서를 보기 전에 임상심리사 2급 이론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보기로 하겠어요. 아시겠죠? 임상심리사 2급 이론서. 여기서 천천히 찾으면 되네. 천천히 찾으면 돼. 당황하지 말고, 그죠? 당황한 것이 문제더라, 항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급을 따고 취업을 딱 했더니, 파이브야, 파이브.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파이브를 하도록 권장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의 80%가 파이브일 확률이 높거든요. 파이브. 시험은 4, 현장은 파이브. 파이브도 나이는 똑같아. 그죠? 나이는 똑같아. 만 6세 연결로부터 16세 11개월. 파이브는 뭐냐면은, 이거 쉬워. 자, 성인용 맥슬러 포하고 아동용 포는 뭐였어요? 네 가지 지표가. 언지, 작처, 전. 언니 닥쳐. 그죠? 절대 안 해먹죠? 근데 리스크 5는 언, CU, 작처. 그래서 CU 편의점 있죠? 그거 기억하면 돼. 안 잊어먹어.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적중 예상 문제로서 K리스크 5에 지표 조합 점수를 써라. 지표를 써라.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언 똑같아. 지 있죠. 지각 추론 지수가 두 개로 바뀐 거예요. 지각 추론이 사실은 추리도 들어있고 공간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짬뽕 돼 있으니까 그것을 카테고리를 분류시킨 거죠. 아, 같이 한 제기는 좀 그렇네. 그렇잖아요. 토행퍼 있잖아요. 토행퍼니까 토막자기 퍼즐은 시공간에 들어가네. 약간 추리하고 공간 지각은 다르잖아요. 이게 나눠버린 거지. 알겠죠? 추리, 혈로금주 추리는 유동추론으로 가자. 공간 지각 같은 것은 시공간 지표로 가자. 똑같네. 저 05, 2였잖아요. 나도 잘 외우지 못해. 그래서 아까 이제 아동용 05, 2였어. 05, 2. 여기가 이제 핵심 검사인가 봐. 그지? 이렇게 돼 있어. 토퍼. 그치? 수수는 이게 이제 이게 입으로 가고 그림으로 기록 같네. 동기는 똑같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K-에이즈4를 실시할 수 있으면 K-리스크4도 실시할 수 있고 K-리스크4를 실시할 수 있으면 파이브. 나 파이브 안 배웠는데 똑같죠? 그죠? 거의 흡사하죠? 고진 선생님 똑같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표는 언시유 작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걱정할 거 없고 처리 점수는 똑같고 그죠? 처리 점수 이거 시험에 쓰라는 나오지 않을 거고 유아로 가자. 유아 지능 검사는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걸 체크를 해놔야겠죠?
2세 6개월에서 7세 7개월, 2세 6개월에서 3세 11, 이걸 외워야 되겠네. 2세 6개월에서 3세 11개월용이 있더라. 아, 그죠? 4세에서 7세. 77이네. 477. 이건 외우기 쉽네요. 77이니까. 477. 이거는 어렵네. 26311이네요. 그죠? 2세 6개월에서, 그러니까 2세 6개월에서 3세지, 결국은. 이게 2세 반에서, 그죠? 만이지만, 만이니까 한 4세라는 이야기죠. 그죠? 2세 6개월에서 3세. 이거는 4세에서 7세가 아니고 7세 7개월로 끊어져. 477.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필기가 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입시포도 4세 7세는 언, 시, 유, 작처 똑같아요. K, 위스크, 포하고 그림도 검사도 비슷하네. 근데 2세 6개월은 언시유가 아니고 언, 시, 시공간이잖아. 언시, 작까지만 있어. 언시작이네. 이거는 언시유 작처인데 이거는 언시 유동치론이었고 언시작이에요. 언시유 작처, 언시작. 이 정도만 알고 이제는 보고서 샘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샘플 다 줄 거예요.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하면 열면 되네, 그죠? 미리 열어놔야 되겠다. 보고서 샘플.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면 성인용 지능검사가 A4 용지 거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다른 것은 좀 쓸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은 객관적 검사고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임상심리 전문가나 정신보건 1급들이 쓴 보고서를 보면 지능검사가 A4 용지 한 장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까 그거 있잖아, 처음에. 전체 지능을 보고하고, 지표 점수를 보고하고, 지표 점수 차이를 보고하고, 소검사를 보고하고, 아니, 저기, 소검사고, 그, 환산 점수 합, 그거 있잖아요. 언지작처. 그걸 하고 또 소검사를 보고하고,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순서대로. 그게 보고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체 지능이 74구나. 경계선이구나. 70에서 79. 그래서 옆에를 봤더니 언어 이해는 81이더라. 평균하구나. 지각출은 78이네. 경계선 수준이구나. 작업교 90. 평균이구나. 처리속도 78. 경계선이구나. 일반 능력은 언지를 말해요. 언지를 합산한 평균이죠. 경계선이구나. 그래서 단일 점수로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가 23점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23점. 23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은 이제 이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조합 점수라는 게 평균이 100, 표준 편차 15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 15는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IQ가 100이면 평균인데 115면은 평균에서 1표준 편차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 좋구나. 근데 130이면 2표준 편차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머리 좋구나. 그렇게 보는데 이제 큰 이 조합 점수 4개가 큰 점수의 작은 점수 차이가 1.5 표준 편차. 1이 15잖아요? 1표준 작업 편차가 15이야. 15. 그러니까 1점 더하기 0.5가 1.5거든요. 1점이 15니까 0.5는 7.5예요. 15 더하기 7.5는 22.5. 22.5는 반올림하면 23. 23점부터는 굉장히 유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대표성 못 띠네? 근데 이 사람은 큰 수에 90에서 저기 74 빼봐요. 그럼 16이야. 그러면 23점 미만이기 때문에 23점 이상인 거죠. 그죠? 23점 미만이므로 미만이라는 것은 23점을 포함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자라는 건 그걸 포함했다. 23점 이상은 23점 포함했다. 23점 미만이므로 이제 이 사람이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표성을 띄어. 근데 밑으로 갔더니 이 사람은 보니까 전체 지능이 76인데 103 빼기 58 빼봐요. 벌써 50이 넘어가 버리네? 그러면 대표성을 못 띄어. 23점 이상 차이 나버려. 그러면 이제 각각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단일 점수로 대표성 가진 지를 쓰면 그게 이건 소검사를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뭔지 하면은 이제 이 전체 지능은 대표성을 못 띄어요, 일단. 그래서 각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IQ는 거의 지적장애시다시피 해. 아, 얘는 좀 아쉽네. 지능이 거의 안 좋구나. 그런데 봤더니 희망이 있다. 지각 추론은 자뇌 기능으로서 선천적 머리는 좋네. 어디 가서 조립하면서 밥 먹고 살겠구나. 그죠? 이 정도면은 단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죠? 또 그리고 뭐 언어도 평균하니까 말은 뭐 알아듣고 얼뜻 봐서는 비정상으로 안 보여. 근데 주의 집중력이 58이니까 지적장애 수준. 얘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집중력 때문에 76이 나왔지. 겉보기에는 멀쩡하네요. 그죠? IQ 76 하면은 뭐야 경계선 거의 지적장애인증 발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멀쩡하더라. 일반 능력은 이 두 개 언지를 합친 게 일반 능력이잖아요. 일반 능력은 평균이네. 그러면 얘는 직접 경계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응? 응? 이 사람 경계선을 보기 어렵고 정상인데 뭔가 사연이 있구나. 자, 무슨 사연이 있느냐? 집중력이 지적장애 수준이네. 경도 지적장애. 여기서는 정신지체라고 하나요? 지적장애. 집중력이 지적장애 수준이구나 적어주는 거예요. 처리 속도가 경계선 수준이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가 떨어지지? ADHD구나. 부모도 ADHD, 얘도 ADHD, 할아버지도 ADHD. 아, 부모는 다 멀쩡하구나. 그러면 우울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이해했을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또 봤더니 소검사의 차이, 예를 들면 언어이해다 그러면 아동용 K 위스크 4다 그러면은 052잖아요. 공통성 어이해인데 또 큰 점수에서 작은 점수 차이가 이제 보니까 5점만 기억을 했죠. 공통성은 17인데 어이는 10이야. 이해는 10이에요. 그러면 17에서 10을 뺐더니 7점. 이 언어이해 지수 83이라는 것도 얘는 언어이해가 평균화라고 말할 수 없구나. 언어이해 중에서도 낮은 게 있구나. 아,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 지금 이거는 평균화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얘가 이제 공통성은 13인데 어휘는 13 빼기 7. 어휘는 7이야. 그럼 6점이잖아요. 그러면 대표성을 못 띄고 공통성은 힘드네. 13이니까 아마 우수 정도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어휘가 지금 한 7점이다 그러면 지적장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을 또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점. 왜 5점이 나오느냐? 역시 1.5 표준 편차. 그래서 온점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온점수 10, 뭐 40, 50 그것은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걸 환산 점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 연령별로. 그래서 토막자기가 40인데 이제 평균이 10 표준 편차 3으로 바꿨더니 10이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평균적인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래에 비교해서. 왜 또래랑 비교한다 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3이기 때문에 1 표준 편차라는 건 3점이에요. 근데 1.5니까 1에 0.5는 3 나누기 2는 1.5니까 그죠? 3 더하기 1.5는
이제 5점이라는 이야기예요. 표준 발올림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할 것은 이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23.5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깊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죠? 근데 원리도 알아야겠지. 원리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초적으로 쓴다. 내가 이제 어디 뭐 교도소에 취업해서 임상심리사로서 교도소도 재수들 처음 오면은 지능검사 하는 데가 있대요. 그죠? 걔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적장애로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국가에서 그 애 같은 경우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양형을 해줘. 장애인이니까. 그지? 겉보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 응? 이렇게 써주고 또 써주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수준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인지적 강점 약점, 인지적 균형 불균형, 또 이제 그 소검사끼리 비교를 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더 세부적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분위하고 백분율은 다른데, 백분위는 이제 백분위 90은 내 밑에 90명이 있으니까 내가 10등이란 이야기예요. 백분율은 이제 퍼센트로 보는 거거든요. 백분율 35면 내가 상위 35%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백분위로 보통 백분위로 쓰거든요. 백분율로 하면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써주는 거고, 백분이다 그럼 100명 중 몇 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각 출원 102, 작업 기한 112, 처리 속도.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는 지능 지수. 여기서는 소검사까지 고려했는데 소검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해석하기 좀 그러네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이 사람의 지능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지적 능력은. 근데 소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 출원을 구성하는 토공행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예,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거 대표성을 띠는 거고, 나머지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대표성을 안 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백분이 35, 100명 중 65, 5위.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고서 살살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계획도로 진행이 되네요. 자, 이제 기출 문제로 들어가 보자. 아까는 찾았는데, 문제 아까 내가 깔아놨는데 안 보이지? 선생님들 다 갖고 계신가요?